이번 시간에는 감각기관에서 혀와 피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혀는 이제 미각을 담당하는데 혀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는 혀에서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 맛을 느끼는 감각이 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앞에서 코는 기체였죠? 이번에 혀는 액체입니다. 그래서 기체, 액체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구조와 기능 살펴볼 건데 이걸 기반으로 한번 이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유두라는 부분이 있어요. 혀 표면에 작은 돌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온 게 유두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맛봉우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는 미뢰라고도 씁니다. 유두 옆면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맛세포가 모여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맛세포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미각신경은 맛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성립 경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얘는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맛봉오리의 맛세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걸 미각 신경이 받아들이게 되고요. 얘는 최종적으로 뇌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각의 특징이 있는데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이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가 바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렇게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감칠맛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얘는 우마미 맛이라고도 합니다. 이 우마미가 일본어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감칠맛, 일본어로 하면 우마미 맛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이라고 있거든요. 이 맛이 바로 감칠맛이에요. 그래서 감칠맛을 일으키는 요인이 바로 아미노산의 종류 중 하나인 글루탐산 맛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감칠맛은 고기, 생선, 다시마, 조미료 등등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미료는 굉장히 유명한 조미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MSG라는 조미료가 있죠. 이게 영어로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MSG에서 MSG가 탄생을 한 건데 여기서 이 글루타메이트라는 글자 있죠. 얘가 한국말로 하면요. 글루탐산이에요. 글루탐산 맛이라고 했죠. 그래서 감칠맛을 내는 게 고기, 생선, 다시마, 조미료 등등등등 있는데 대표적으로 MSG가 있는데 이 MSG의 G가 바로 글루탐산이다. 그래서 글루탐산이 감칠맛 내서 조미료, 즉 MSG 들어가면 맛이 괜찮죠? 맛이 좋아지죠? 그게 바로 글루탐산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혀 부분 마무리를 할 건데 이제 앞부분이 이제 코와 그리고 이제 혀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각이랑
후각 두 개를 복합적으로 볼 건데 얘네들은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음식의 맛을 느끼는데 기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미각이 없거나 아니면 후각이 없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혀가 좀 마비됐거나 아니면 오늘 좀 냄새가 잘 안 맡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뭐 감기 걸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음식이 생각보다 맛이 안 느껴져요. 이 두 가지, 즉 맛도 느끼고 냄새도 느껴야 음식이 맛있다고 느끼지,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아니면 뭐 둘 다 없거나 이러면 맛있다고 못 느껴요. 그래서 미각과 후각은 서로 별개가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식 느끼는데 두 개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음식 맛을 느낀다.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둘 다 없으면 이제 음식 맛을 잘 못 느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마디 하고 이제 이 혀 파트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파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피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피부의 감각을 느끼게 하고요. 그리고 이 그림을 기반으로 감각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각점이라고 하는 건 피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위입니다. 크게 5종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통증이 있습니다. 이 통증은 통점이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누르는 압력이 있거든요. 얘는 압력이니까 압점이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접촉, 그리고 촉감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촉점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차가운 거 있죠? 이 차가운 건 냉점이 받아들이게 되고요. 따뜻함이 있어요. 네, 이 따뜻함 같은 경우는 온점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종류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거 2개, 즉 냉점과 온점에 대해서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냉점과 온점은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개념이에요. 즉 절대적인 게 아니라 너가 나보다 커, 너가 나보다 작아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개념인데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15도라고 해볼게요. 15도의 입장에서 이 15도는 따뜻하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온점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35도 입장에서 25도를 보잖아요. 얘는 추워요. 그래서 이때는 냉점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누가 뜨거워 차가워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뜨거워 상대적으로 차가워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매운맛 있죠. 네, 이 매운맛은 통점이 담당을 하고요. 떫은 맛은 압점이 담당을 해요. 이게 맛이다 보니까 뭔가 혀가 담당할 것 같거든요. 근데 미각이 아니라 통점, 압점 이렇게 피부 감각이 담당을 해요. 그래서 매운맛이랑 떫은 맛 이게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하지만 매운맛은 피부 감각인 통점, 떫은 맛도 피부 감각인 압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2개도 당연히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감각점의 분포는 몸의 장소마다 종류도 다르고요. 개수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장소마다 진짜 다 종류, 개수 다 케바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정 감각점이 많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죠. 이러한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에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점이 굉장히 많은 부위예요. 그러면 이 부위는 차가움을 굉장히 잘 감지할 거고요. 만약에 온점이 많은 부위예요. 그러면 이 부위는 따뜻함을 굉장히 잘 느끼겠죠. 그리고 촉점이 많다라고 하면 촉점이 많은 부위는 접촉하는 걸 굉장히 잘 느낄 겁니다. 그래서 많을수록 예민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증에 가장 사람은 예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립 경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극이 오면 피부의 감각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5종류에 도달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감각, 신경으로 가요. 그리고 얘가 뇌에 도달을 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피부에 대해서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